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실 축구보다는 달리 육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취미로 축구를 하던 축구 클럽에 이제 주말만 가서 이제 운동했었는데 거기서 방학때 납치를 당했죠. 좀 체계적이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로 산하 팀이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이 일단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제 축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끔찍했어요. 그 동복고라는 좋은 학교, 좋은 시스템이 있었던 팀에 있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달랐죠. 저는 어떤 훌륭한 축구 선수로서 이제 성장하기를 꿈꿨는데 이제 현실 자체가 당시에 이제 동기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아마 함부르크에서 함부르크인가 있었을 때 거예요. 아마 레버쿠젠으로 갔을 때인가. 아무튼 이제 뭐 승승장구한다는 기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좀 솔직히 많이 씁쓸했죠, 개인적으로. 왜냐면 같이 운동했던 선수들은 프로로 가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좋은 대학교 가서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적었고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군대 갔을 때도 축구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사실. 아마 일병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기 싫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선택한 것과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 좀 또한 이게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축구가 어렸을 때를 했을 땐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군대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빛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손흥민 놀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즐겁다는 게 다시 느껴지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행복하게 축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꿨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병 좀 지났을 때 다행히도 집도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좋아진 상황이라서 제가 만약 축구를 한다고 하면 집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죠. 상병 때부터. 그 먹는 거부터 조절을 했어요. 이제 짬 시간 내서 운동을 엄청 많이 했고 축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트레이닝이랑 달리기랑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 입대할 때 체중이 한 95kg? 거의 살이 많이 쪄서 갔었는데 그 전역할 때 몸무게가 한 73kg로 전역했어요. 선수 때 몸을 그대로 만들고 나왔어요. 네. PX 그때부터 아예 안 가고요. 네. 그리고 프로틴을 항상 준비해놓고 그걸 먹고, 당시 춘천시민축구단에 있었던 좀 베테랑 선수 중 한 명이 동남아에서 엄청 활동을 많이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운동하는 스타일을 보고 너는 동남아 가면 잘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좀 추천을 해줬죠. 제가 한 2020년대 그 유럽을 한 2주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여행식으로. 축구를 좀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유럽에 가서. 경기를 보러 가는데 이제 그 친형이 그 티켓을 주셨거든요, 이재성 선수의 친형이. 근데 그 한국인이 한 명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이프나 했었는데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그 분이 조소연 선수였던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당시 에이전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어떤 이렇게 에이전트 옆에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은 계약 기간도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랑 한번 해보자,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고, 손 선수도 뭐 저를 뭐 제가 좀 믿게 생겼잖아요. 의심이 안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신뢰가 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시작됐어요. 이재성 선수가 맺어준 인연이죠. 저는 그 장염이 엄청 자주 걸렸어요, 태국에서. 한 5번은 병원 입원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이 좀 보통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경기를 뛰면 피곤하잖아요, 몸이.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이 장이 못 받아들이나. 관중이 많았던 데서 뛰어본 경험도 거의 없었고, 태국 자체가 이제 뭐 가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방콕이 엄청 친하잖아요. 친하다 보면은 그냥 그 본인의 팀 유니폼 입고 다니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태국은 하부리그여도 어쨌든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급여 자체가 그래도 하브리그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잘 받았어요. 그리고 구장 자체도 다 천연 잔디로 되어 있고 아무튼 뭐 스태프들도 더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시설들도 뭐 헬스장, 수영장 뭐 이런 것도 있는 팀들도 있고 하브리그지만 팀을 좀 옮기게 됐는데 다음 시즌은 그리고 일단 제가 그 팀에서 방콕에 있었던 팀에서 부상이 있었어요. 이거 황 대표가 환몰이 됐어요. 그래서 한 시즌 아웃 됐고 재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제가 원했던 금액 이제 연봉 자체가 협상이 잘 안 됐었고 그 팀을 옮겼는데 이제 향수병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갔던 지역에 한국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엄청 컸죠, 사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또 저 좋은 팀에 가고 이렇게 했으면 더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이거를 그만두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항상 밤마다 이주 아니에요? 이주요? 한 단어요? 한 단어? 모르겠어요. 그냥 잡초? 잡초.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는 스스로가 좀 성공한 축구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어렸을 때 뭐 상도 받아보고 전국대회도 우승해보고 연령별 대표팀도 가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뛰어보기도 했고 국내에서 뛰어보기도 했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선수 생활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비슷하게 좀 해보진 있었고 그냥 일단 제가 에이전트라고 말하는 게 좀 사실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뭐 공부를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동남아에서 있었고 거기 어떤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는 이 선수들을 좀 해외로 보내줬었던 일을 한 건데 그거 어쨌든 뭐 에이전트들이 하는 주요 일을 한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에이전트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스스로는 뭐 정식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럽고 그렇죠. 그게 컸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사실 에이전트라는 그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중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이전트라는 말을 이제 달기 시작한 거지.